네, 저희는 이제 강부 하루정 요양원이고요. 예, 제가 대표이면서 시설장이면서 네, 김순재입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지만 여기 장기요양 쪽에 일은 안 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다가 그냥 페이로 받는 그런 처음에는 사회복지 있다가 나중에 시설장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저도 ESTJ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사는 편이라 그래서 그쪽에서 3년 동안 배운 다음에 아 예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관이 원래 제가 인수를 받았던 곳이에요. 이게 그전에 원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제가 원장으로서는 3 대째 원장이었던 거고 지금 10년 차 건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저희 인제 제가 명칭을 지은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부 하루종 요양원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한다는 그 뜻이래요. 그래서 원래 1대 원장님이 이렇게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 년도 12 월에 네 인수받아서 처음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하고 단기보호였어요. 근데 그 80 한 5평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단기보라는 게 약간 그 공단에서 정책적으로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수가도 그렇고 인건비도 잘 안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2020 년도에 방문요양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보는 방이 3 칸이 있었었어요. 세 룸이 있었고 그 방문요양은 방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방문요양은 제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 댁에 가서 직접 예 뭐 3 시간이든 4 시간이든 서비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6 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기 3 개, 공생 3 개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약간 아까 우리 명예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매장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1 인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1 인실을 2개 만들고 2 인실을 2개 만들고 3 인실 이게 정원이 9 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방이 하나가 남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 년도에. 약간 위기죠. 19 년도에 했는데 20 년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근데도 그 방을 어떻게 할 거지 이 방을 1 인실 더 만들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다가 면회실하고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건 저는 돈을 생각했으면 면회실 안 만들었을 거예요. 1 인실 비용을 발생하니까. 하루에 1 인실은 5천 원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 돈을 따지면 더 많이 되는데 제가 복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 올 사람이 못 올 경우를 생각해서 면회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졌고 그 보호자님들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마인드를 심어주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2021 년도에 제가 인제 정기 공단 평가에서 받아서 우수가 B거든요. 근데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B 받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우수로 이렇게 받아서 그나마 이게 젊은 사람들은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관을 다 알아봐요. 그래서 평가를 보고 저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님을 여기 기관을 보내야 되겠다. A 등급의 기관을 보내야겠다. B 등급에 대한 그런 게 젊은 사람들 많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수 등급을 받다 보니까 많이 의뢰가 와요. 입소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인제 2022 년도에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23 년부터 보조금을 받게 됐었는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제가 인제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강북구에 419 그쪽 가기 전에 가오리역에 있어요. 그쪽에는 이게 이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가 강북구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생활 가정이 저 바로 앞에 세 개 있어요.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가 3개나 되고요.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만 유난히 자리가 한 번도 빈 적이 없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도. 다른 기관은 자리가 빈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채워 드리고 제일 먼저 저는 옆에를 채워 드려요. 그다음에 앞에 채워 드려. 이렇게 해서 이게 공정 이게 관계를 맺고, 왜 그러냐면 저만 잘났다고 해서 저만 잘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기 질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는 9명이니까 10명은 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입소 의뢰가 들어오면 옆에를 쓰겠어요, 빈 데를. 그래서 앞에고 옆에고 모두 주변에서는 저한테 운영을 잘한다고 소리를 듣지만 좋은 관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강북구 노인시설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 근데 이제 저의 모토는요. 그 연합회 회장의 모토는, 저는 그 입소 시설에 한 번도 공실이 없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곳에 보내 드리는 게 저예요. 올해도 거의 9명 정도 보내 드렸어요. 자, 이렇게 가오리 가게 보면 5층 건물에 5층에 있어요. 저희 시설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크다는 거예요. 80평이 넘으니까. 우리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면 65평이면 적당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방마다 다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옥상에 그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빨랫줄도 있어서 빨래도 잘 마르고 막,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어서 실질적으로 텃밭에 우리 어르신들이 2분이 꼭 올라가서 저하고 같이 텃밭 활동도 합니다. 자, 저의 이제 이렇게 마크가 좋은 돌봄 인증기관의 마크가 서울시 이거예요. 그리고 장기관 기관 마크는 이거고요. 그래서 저희 명함도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나가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하고 뭐 한 데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과 보호자님과 종사자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분들 이렇게 예,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자, 조직은 제가 이제 원장으로 이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팀,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팀 있고 요양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남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명 계시고요. 여자 4분이고, 대기는 제가 올려놓지는 않은데 다른 요양원에 계시는데 비면 얘기해달라, 오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직원 구성은 7명으로 돼 있어요. 시설장 저 있고요. 사회복지사 있고 간호조무사 있고 요양보호사 4명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60시간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 달에 10번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 사회복무원 2명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이게 인력이 더 많아요. 자, 저희가 이제 서울형 좋은 돌봄이 이제 안심 돌봄 가정으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시 명칭 자체가 유니트 케어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심 돌봄 가정이 요즘 이슈가 됐어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가정 친화적 친숙한 공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돌봄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별성은 뭐냐면 노인 인권에 아주 적절하게 돼 있고요. 또 시설에도 안전성을 보장돼 있고, 또 재무가 저희가 그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노무와 회계예요. 그게 투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 있고,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체 회계사한테 반드시 저기를 받아야 돼요. 복지관처럼. 그리고 고품격 서비스가 더 돼 있고요. 자, 저희 이 공간이 이제 유니트 케어라고 보면 돼요. 저희 시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실 있고 가운데 공간이 있고 1인실 2개 있고 2인실도 있고 3인실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유니트 케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공단에서는 1인실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더라 공고를 냈어요. 근데 거기는 2인실이 아니라 다 1인실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간이 커야 돼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70평 정도 돼야 되겠다고 봐지고요. 저희는 이제 막 80평이 넘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젊으신 분은 없으신가? 아 이게 세대 차이 같은. 네네. 킹더랜드. 네. 호텔리어 이게 윤하가 있고 남자 그 준호인가요? 이준호가? 그게 인제 본부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대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뭐냐면 "서비스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근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아마 교수님도 느낄 거예요. 여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직도. 근데 이 모든 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서비스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탁 떨어져요. 어르신들은 특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이런 제가 드라마 보고서 저거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매일 체조를 합니다. 이렇게 텃밭에 상추도 지금 요즘 상추 많이 뜯어 먹고 있어요. 네 이건 작년 거고요. 자 이거 따끈따끈한 5월 8일 엊그제 거예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 제가 다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19 분이나 오셨더라고요. 여기 미리 와서 가신 분도 계셨고 저희는 또 선물로 특히 저희 남편이 그 커피를 내려요. 그냥 취미 삼아. 커피 한 병 와인병에다 다 포장을 해서 다 한 병씩 다 20 개가 나갔어요 이번에. 그 정도로 인제 드렸더니 이게 너무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또 보좌회의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한 분 한 분 다 가족별로도 사진도 다 찍어서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인제 이렇게 저는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체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능 회복에 좀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픈 것도 덜해요. 맨날 "팔 아프다." 뭐 "어깨 아프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체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색칠하기고 화요일 날은 공놀이하고 수요일은 뭐 이런 예. 이것도 다 기능별로 하고 있어요. 난이도별로 어떤 분은 네. 보드게임도 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기능별로 하고요. 생일 파티도 이렇게 다 초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저희는 돼지갈비 안 써요. 소갈비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거 약밥 이렇게 약밥 드셔 보셨어요? 대추도 밥 넣고 이게 저는 서비스를 감동을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쩍쩡한 그런 서비스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버이날 행사 때 오시면 선물을 주니까 한 분도 빠짐하지 않고 다 오셨어요. 정말로. 손주까지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뭘까 약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경영이라 할까요? 네.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인제 우리 직원들인데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1 년에 2 번씩 체인징을 해요. 이렇게 체인저 같이 쓰면서 예방합시다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호자들한테 다 보내요.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럼 보호자님들이 안심을 하게 되죠 당연히. 네 이렇게 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는 서비스 질 향상을 노력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종사자 복지 향상입니다. 저희가 서울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와요, 보조금이 쪼금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에서 최고로 많이 줘요. 제가 느끼기에. 예 본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1 년에 이제 공무원처럼 복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30만 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도고요. 제가 인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제 어르신들을 상대해 보니까 상담하고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요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곧바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 "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곧바로 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 줘야 돼요. 어르신들 만약에 오늘 국수가 먹고 싶다는데 안 해 줬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국수 주세요. 국수 주세요." "아이고 국수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입이 딱 떨어지면 곧바로 해 줘야 돼요 정말로. 네. 뭐 홍보미 영 자연적으로 이게 뭐랄까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호자의 입술을 통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5 층이어서 간판도 되게 작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불을 통해서 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소문이 났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구에서도 "강북 하루정이다." 하면 "거기 가서 배워라." 신설된 기관이면 "거기 가서 배워라." 또 공단에서도 "강북 하루정에서 그 원장님한테 배워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저도 잘하려고도 되게 노력을 하지만 모범적으로 하려고도 되게 노력을 하고요. 또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 앞서서 인제 여러 가지 연계도 잘 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경영 그리고 거기에 복지 서비스의 마인드를 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노인 인권뿐만 아니라 사람 이렇게 모든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끝까지 남는 게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저분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진실로 대한다는 거 다 알듯이 어르신, 노인, 치매 어르신도 똑같아요. 그 감정이 똑같이 전달돼요. 억지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소통으로 해요. 저희는 서비스를 반드시 나가기 전에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때 보면 서비스 나가게 돼 "반드시 설명을 해라." 그러잖아요. "어르신 기저귀를 갈아 드리겠습니다. 케어하겠습니다." 서비스가 그게 바로 서비스의 시발점이거든요. 그게 하면 어르신들은 치매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은 공격성 있는 어르신인데 "어르신 기저귀 케어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진짜 함께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소통이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권이 자연적으로 예방되게 되는 거죠. 노인 복지로 신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원칙이고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렇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 드려요.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하면 이렇게 음료수라도 하나 어르신 선생님들 주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도 잘 되지만 그렇게 끈끈한 애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경영을 전략을 하고요. 또 기관 멘토 역할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멘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인증받은 기관들이 있었고요. 제가 인제 요즘은 인제 저의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서 안심돌봄형 모델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인제 만족도 조사가 인증기관을 했는데 96.7로 나왔습니다. 자, 학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제 안심돌봄 모델 구축이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매뉴얼화 시키는 게 참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과거에 서비스 쪽에도 있어 봤어요. 근데 그 서비스직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마인드냐면 이게 억지로 웃어야 되는 그 위스키 하는 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르신이 불렀을 때 저는 왜요라는 답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그건 부정적인 언어기 때문에 어르신이 뭐 아줌마라고 불러도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네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하지 "왜요 어르신?" 절대 그거 말을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교육도 필요하고요. 등등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인제 반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례 관리를 잘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실제적인 거 현장에서 써야 될 부분들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또 안심돌봄 프로그램을 평준화하고 싶어요 쪼금.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프로그램도 난이도별로도 되게 많이 있고요. 어르신이
3등급 정도의 어르신은 이 프로그램 맞고 1등급의 어르신은 이 프로그램 맞겠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평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제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케어는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거 올려 드릴까요? 아니면 내려 드릴까요?"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항상 '함께한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